오늘은 23학년도 정시 가채점에 대해서 이제 짧은 입시로 설명회를 드릴 거고요. 오늘 첫 시작은 가채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근데 요즘에 오프라인 설명회 하다가 너무들 모르시는 거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가채점에서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꼭 실채점 때 꼭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라인 잡는 방법, 뭐 플러스 알파 팁에 기본적인 자세들에 대한 거, 정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에 여기 위쪽에, 사진 위쪽에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놨거든요. 여기 지금 입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이 PPT도 제가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라인 잡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그리고 장판지라고 하는 큰 사이즈, 그것도 제가 그 유튜브 제공 파일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엑셀, 그다음에 상위 누적 등수로 그렇게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어느 정도 얼추를 잡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지원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실채점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 경쟁자는 동점자예요. 오늘은 가채점 때는 라인 잡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실채점 때는 동점자와의 경쟁이니까 동점자에 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걸 먼저 들어보시고 나셔서, 실채점 때는 제가 통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알파 팁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몇 자리에 걸쳐서 이게 지금 0번째니까 앞으로 5개가 남았으니까 총 제가 6번에 걸쳐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슈는 자연계 학생들 사탐 표점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를 교차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다. 그리고 문과 친구들 사탐 표점이 상승해서 합격 가능 점수들이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원점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나중에 실채점 때는 뭐 실채점 되고 나면은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문과는 약간 점수가 과잉돼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과목별 원점수 100분위 표준점수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점수 합, 100분위 합, 표준점수 합 다 구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가채점 때거든요. 가채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100분위 이런 것들이 입시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입시 기간 거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이투스 거를 또 채점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 이투스의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로 보시는 게 맞고, 그걸로 이투스의 배치표를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M사 걸로 했다 그러면 M사에서 채점을 하셨다 그러면 M사 거의 배치표를 보시는 게 맞아요. 각 사마다 실채점 전까지는 표준점수 100분위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투스 거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대학을 보고 갈 건지 학과를 보고 갈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정시 때는 그냥 학과를 많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너무 뜬금없지만 않으면, 그냥 웬만해선 학과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니, 대학을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승, 무, 패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승은, 이건 최초합이야.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붙을 우리의 최초합으로 아이 가나다군 중에 하나는 붙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지 나머지를 마음껏 쓸 수 있지. 요거는 한 1차나 2차 추합 정도쯤에 2차 추합쯤에 이제 붙으실 거고요. 이 패라고 얘기하는 건 떨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 추합입니다. 전추. 네. 그래서 전화 추합을 보고 쓰자. 그러니까 한 2월 중순 이후에 진짜 할렐루야 땡큐죠. 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꼭 모의 지원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엑셀 배치표나 장판지 배치표 같은 것만 보시고 쓰시면 진짜 낭패를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 지원들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자연계는 수학이 좀 더 변수가 됐거든요. 국어보다는. 그래서 자연계도 수학이 평상시보다 낮거나, 문과는 올해 사탐이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사탐 등급이 평상시보다 안 나온 친구들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상위권 친구라고 하는 건 의치한 서영고 정도. 이 친구들은 간화군에서 거의 결정을 보셔야죠. 그리고 중상위권 친구들, 그 이후서부터 한 건동 라인까지 그 정도 친구들은 반영 비율도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수학을 좀 잘 봤어요. 그럼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데 써야지. 이게 바로 동점자와의 경쟁인데, 동점자와 가장 치열한 친구들이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요 근처에 대학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좀 치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실채점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100분위가 더 나은지 표준 점수가 더 나은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려드린 그 상위 누적 파일이 있어요. 저희 거. 그 상위 누적 파일에다 집어넣으시면 표준 점수 했을 때 상위 누적, 그다음에 100분위 했을 때 상위 누적이 이렇게 나와요. 표준 점수 상위 누적으로는 5%가 나오는데 100분위 상위 누적으로는 6% 나온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이 친구는 유리한 게 맞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짧은 입시에 상위 누적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찍어 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가산점 주문 뭐 할렐루야 땡큐고,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은 내가 못 본 과목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학교도 꿀이죠. 그래서 국수 0탐 중에 택 3. 그러면 만약에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국 0탐만 반영하는 대학교 완전 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게 세 개 다 붙어서 뭐, 선생님 저 가나다고는 다 붙었습니다. 좋겠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또 소심하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물을 섞어서 이것도 별로고,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1승 1무 1패.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제 말 들으세요. 1승 1무 1패로 저희 잡아가시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 또 이거는 또 근데 또 너무 또, 너무 상남자, 상남자. 이게 상남자면 그런 게 하남자. 제가 약간 좀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게, 이 정시 땐 특히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우울하게 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지나간 시험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 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내년을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시 지원 다 해보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재수를 하셔야 의미가 있고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머리만 여기가 있고 자기 실력은 이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진짜 어 도끼를 품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누군데 막 그런 생각만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시 지원 다 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 1승 1무 1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정시 지원 전략표 짜시는 건데 제가 유튜브 제공 파일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펜 어디 갔었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3년치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거 다 찾으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군의 3개, 네? 가군의 하나, 둘, 셋, 4개. 각 분별로 한 3, 4개씩 대학, 학과 요거 다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왜 분별로 한 3, 4개씩 찾아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자 다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장판지나 엑셀 배치표는 국수탐을 1대1대1, 3대3대3으로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수탐이 442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엑셀 배치표에서 가능권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이면 탐구 점수가 약간 좀 낮춰서 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탐구를 한 80점 정도로 생각하고 엑셀 배치표를 보시는 게 맞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모의 지원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장판지랑 엑셀 배치표는 100, 100, 100 이렇게 발행한 거고 실제로 대학에서는 100, 100, 8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더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가채점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12월 9일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12월 27일이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이에요. 12월 28일 날 확정 인원이 공지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2월 인원이 오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고, 요런 것만 찾아보세요. 이것만 쭉쭉 찾아보고,
성적표 나오고 나면 12월 9일 이후서부터 B 기간에는 이제 이런 걸 찾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년치를 꼭 찾아보시고 실시간 경쟁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는 방법도 제가 팁으로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아니지. 다음 편, 다음 편이지. 바보.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12월 29일서부터 원서 접수니까 그때까지 우리 표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상황들을 아셔야 되면 표준 점수를 좀 아셔야 되는데 표준 점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주는 점수고요.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빨간색 점수는 집단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요게 내 점수. 자,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집단이 평균이 많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요. 표준 점수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 조금 나눠주고 조금 빼주면 표준 점수가 커지죠. 근데 보통 이 표준 점수가 크다 작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 120, 130, 140, 150. 표준 점수 130은 정말 좋은 점수예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점수죠. 그래서 변별도 충분히 잘 되고 적절한 난이도에 충분히 변별도 됐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 요때 입시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130이 안 된다 그러면 물수능, 혼란, 하향 지원, 난리, 완전 난리, 물난리. 그래서 너무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0점대면 표준 편차랑 평균값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갖고 재수생들이 엄청 많이 생겨. 자, 그리고 140점 좀 어려운 수능의 기준. 이때서부터는요, 네다섯 개 틀려서 망쳤는데도 1등급이 나오는 150점은 핵, 마그마, 헬 수능.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수능. 이번 생은 틀렸다고 생각했더니 1등급이 나오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130점대가 가장 좋은 점수란 말이죠. 근데, 올해들 보시면 작년 2003년생서부터 2004년생도 어마무시한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출제자는 130을 목표로 출제하는데, 지금 학생들의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 수능이 2004년생들의 이 수능 성적이 원점수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만 망친 건 아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보시면 이 표준 점수 만점만 보시면 되거든요. 탐구는 곱하기 2배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과 파란색으로 하는 게 뭔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좀 어려웠던 거, 파란색이 좀 쉬웠던 거, 그리고 까만색은 그냥 소소했던 거. 근데 진짜 희한한 게요. 보세요. 아까 공식에서 원점수가 올라갔거든요. 원점수가 커졌으면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게 맞지. 더 많이 빼주니까 표준 점수가 떨어지겠죠? 근데 수학은 아니, 평균이 내려갔거든? 빼주는 값이 작아졌어요. 근데 표준 점수도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이게 최상위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상위권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근데 특히나 수학에서 그래서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상위권들은 좀 잘 봤는데 그 다음 아이들서부터는 붕 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 최상위권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 많이 쓰고 최상위권들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라는 특히 수학 때문에 그리고 또 사탐의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이과들이 문과로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 컷들 확인들 해보시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뭐 여기저기 널려 있고, 제가 이거 유튜브 채널에도 그 상위 누적과 등급 컷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수학이 올해 변별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채점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국어 1등급 내 표준 점수가 18가지의 경우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국어는 10개밖에 안 나왔는데 수학이 1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어보다는 수학이 좀 더 변별력을 갖췄다? 그래서 수학이 좀 더 의미가 크다? 동점자 대비 올해 수학 잘 본 친구들은 조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수학이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어는 저희가 가채점에서 한 올해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등급까지가 여태까지 중에서 꽤 많은 편이에요.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재작년에도 보면 영어가 2등급까지 누적이 29%나 됐었을 때 3등급 친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올해 영어 망친 친구들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탐도 자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과탐도 자기 거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변표는요 혹시나 탐구 망친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죠. 그래서 탐구를 망친 친구들한테는
점수를 좀 올려주는 효과, 탐구를 좀 잘 본 친구들한테 좀 깎는 효과. 그래서 만약에 탐구를 잘 본 친구라면 단순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을 쓰는 게 맞겠지? 그리고 탐구를 좀 잘 본 친구는 단순 표준 점수 쓰는 데가 맞겠고, 탐구를 망친 친구라면은 변표 쓰는 학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히 발표 완료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은 이게 큰 역할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리고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들은 덜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거, 라인 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이건 스스로 잡는 게 맞습니다. 어디다 괜히 물어보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